옛날 예적 한국의 성남 지역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푸르고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호수는 사람들에게 마법 호수라고 불리었다. 호수는 아침마다 물 위에 흩날리는 빛 창계로 둘러싸여 있었고 호수 근처에 다가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아주 오래전 마법을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고 그 물고기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바로 호수의 자연을 해치지 않고 평화를 지킬 것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남에 살던 한 젊은 어부 재현이야말로 그 마법 물고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호수의 전설을 듣고 자라났으며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달 밝은 밤 재현은 용기를 내어 호수로 나갔다. 그는 가만히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 마법 물고기여 나타나 주시오. 저는 이곳을 언제나 아끼고 지킬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속에서 밝은 빛이 반짝이더니 정말로 황금빛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물고기는 재현에게 짧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 내가 이 호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으니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순간까지 상상만 해왔던 물고기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자 재현은 자신이 무엇을 소원해야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마을을 위해 소원을 빌기로 했다. 이 호수가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남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빛을 한 번 더 발했다. 그리고 이내 호수의 물이 잔잔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후로 성남의 마법 호수는 더 이상 전설 속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전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던 재현과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호수를 지키고 돌보았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전해 주었다. 호수를 방문한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황금빛 물고기를 본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그 존재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수 주위를 소중히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남은 현대화되고 많은 것들이 달라져 갔지만 마법 호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내는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안동 지역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주변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곳으로 사람들은 그 연못을 천혜의 연못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 연못은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연못의 전설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천혜의 연못을 보호하는 드래곤이 고래부터 숨어 있으며 그 드래곤은 안동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드래곤의 존재를 믿으며 매년 연못 근처에서 축제를 열어 드래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다. 이 축제에는 안동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전통 놀이와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은 용담 이야기를 나누고 연못 주변을 산책하며 소원을 빌었다. 그중 한 소년, 이름은 재하였는데 그는 드래곤의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하는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용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자랐다. 그는 언젠가 직접 드래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재하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함께 연못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그 연못 깊숙한 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재하는 굳은 의지로 친구들을 설득했다. 밤이 되자 소년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연못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횃불이 꺼지고 연못 주변이 깜깜해졌다.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재하는 침착하게 친구들을 다독이며 같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순간 연못 중앙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드래곤의 비늘처럼 보였다. 순간적으로 연못의 물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경외심이 들었다. 드래곤은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너희들 중에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나의 존재를 볼 수 있다. 나는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이며 너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려 한다. 드래곤은 안동에 전해져 내려온 고대 유물을 찾아 사람들이 잊고 있는 가치를 되살리는 임무를 주었다. 이 유물은 연못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 정상에 숨겨져 있었다. 제하와 그의 친구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드래곤의 지시를 따랐다. 길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산 정상에 다다른 아이들은 평화의 종이라는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 그 종은 지역 사람들에게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상징이었다. 아이들은 종을 들고 돌아가자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제하와 친구들은 드래곤과의 만남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안동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 서로의 가치와 전통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도 천혜의 연못은 항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장소로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참으로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진도의 주민들은 옛부터 바다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물고기를 잡거나 진도의 풍부한 자연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중심에 항상 바다가 있었고 바다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진도의 바다는 이상하게도 불길하게 변해갔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은 점점 높아지고 파도 소리는 괴기롭게 커져가는 가운데 어부들은 점차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젊은 어부인 정수는 그 변화의 원인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는 강인하고 용감했으며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기를 바라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바다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잡고 튼튼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친 파도를 가로지르던 중 정수는 갑자기 배 주위로 둘러싼 평온한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의 여신 배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옹은 짙은 파랑과 초록빛을 띤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바다의 노래처럼 감미로웠습니다. 젊은 어부여, 이 변화를 느꼈느냐? 배옹이 말했다. 정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네, 여신님. 마을과 바다가 점차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배옹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바다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옛 용의 눈물 때문이란다. 그 눈물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이 가져온 슬픔에서 비롯되었지. 용은 언젠가 인간이 진정으로 변하길 바랐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 분노와 슬픔이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란다. 정수는 배옹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도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결단을 듣고 점차 마음을 모아갔습니다. 그 후 진도의 사람들은 겸손과 존중으로 바다와 자연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감사드리며 모든 행위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배옹의 노래는 다시 바닷바람에 실려 들려왔고 바다에 요동쳤던 파도는 점차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전설을 듣던 아이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배웠고 어른들은 그 전설을 젊은 세대에게 이어주었습니다. 진도는 다시금 평화롭고 풍요로운 섬으로 돌아왔고 용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으며 바다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로서 고요히 노래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만나는 제주의 작은 마을에는 도라르방이라는 묘한 돌신상이 있었다. 도라르방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겼다. 도라르방에 얽힌 전설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는 바람이 많이 부는 섬으로 강한 해풍 속에서도 튼튼하게 서 있는 도라르방이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다.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먼 바다를 건너온 여행자라고 했으며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우호적이었고 그를 환대했다. 그 여행자는 도라르방의 전설을 듣고는 아주 흥미로워했다. 밤이면 도라르방 주변에서 자그마한 불빛이 보이곤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 누구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소문 등을 말이다. 그러나 여행자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다. 어느 맑은 밤, 달빛이 제주의 해안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던 그날, 여행자는 그 불빛을 직접 보기 위해 도라르방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라르방에 다가서자 정말로 작은 불빛이 도라르방 주위를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여행자는 환상적인 광경에 매혹되어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불빛을 향해 속삭였다. 도라르방이여,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바다를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불빛은 마치 그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더욱 강하게 빛나더니 이내 사라졌다. 여행자는 그 일을 미신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묘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여행자는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향해 떠났다. 놀랍게도 평소에 거칠던 제주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후 여행자는 자신이 제주의 도라르방에서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갔다. 도라르방은 여전히 제주 곳곳에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그의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잠시 멈춰 과거의 이야기들과 소원을 속삭이며 그 전설의 힘을 믿곤 한다. 누구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일지 모르지만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에게 도라르방은 제주바다만큼이나 신비로운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